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대표님과 부장님을 모시고 시작을 할 건데요. 그나저나 7월 13일이 우리 수원 FM의 1주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우리 두 분 인사 소개하시면서 축하 말씀도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최덕헌입니다. 먼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한국편의시설기술원의 이진욱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3년, 5년, 10년, 30년까지 갈 수 있는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 제대로 축하를 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오늘 풀어볼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수원에 있는 그런 뭐 관광 아니면 휴식 장애인분들이 좀 가기 어려운 곳 이런 곳을 한번 찾아서 탐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었는데요. 1월 수목원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진행하기 전에 그 열린관광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린관광이 뭐냐면요, 그 장애인 고령자 그다음에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관광활동에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만드는 게 바로 열린관광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사이트에 열린관광, 모두의 관광 이렇게 치시면 그 전국에 그 열린관광지를 쫙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원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참, 수원은 한 곳 중에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연무대, 장안문, 화성행궁 이렇게 세 곳이 이 열린관광지 대상이 돼서 2020년인가 21년도에 그 각각 이렇게 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이트를 보시면 그 연무대에 어떠한 것을 이렇게 좀 고쳤는지 아니면 행궁에 어떠한 것을 그 이동약자, 관광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좀 보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대로 보수라든가 관리가 좀 안 된 게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그 장애인 화장실에 가시면 그 대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물내림 장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센서가 바로 광감지식 센서라고 하는데 그게 다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작동이 배터리로 하는데 그 배터리가 교환을 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각각의 연무대, 창룡문, 뭐 장안문, 장안문에는 한 4군데의 그 공중 화장실이 있고요. 행궁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 내에 시각경보기가 없더라고요. 그 청각장애인들의 피난을 위해서는 꼭 그 시각경보기가 필요한데 아마도 1층이고 피난층이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마 그 소방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이라서 아마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아마 꼭 시각경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무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 연무대는 그 국궁체험장 진입할 때 경사로하고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손잡이가 완전히 탈락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리고 창룡문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플라잉 수원이라는 그 기구에 그 휠체어 탑승자가 올라탈 수 있도록 그 리프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리프트 설비가 그 관리소 한쪽 구석에 그
그 커버가 씌워진 채 먼지가 쌓여지고 있었고요. 그것도 저는 몰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창룡문 근처에 그 3D 촉각 모형이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만지면서 그 창룡문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촉각 모형이 있는데 배터리가 그 도난을 당했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장안문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3D 촉각 모형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음성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전체 그 장안문 안에 4개의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저 부분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하나 특이한 건 화성 행궁이 그 아마 문화재이기도 해서 그 아마 그 변경이라든가 그 편의점 설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어디는 이제 경사로가 설치된 곳도 있고요. 경사로가 설치되기 어려운 곳은 아마 그 높은 문턱이 있는 안과 밖에 경사로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경사로가 설치가 되면 그 경계 부분에 이렇게 평면 부분, 플랫한 부분이 있어야지 휠체어 사용자가 준비도 하고 회전도 하고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사면과 경사면이 이 문턱에 딱 맞닿아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수원에 거주하시는 휠체어 타신 분이 그 일본에서 휠체어 타신 분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행궁에 갔다가 2번이나 그 경사로를 넘다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셨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신 분들 말로는 앞으로 이렇게 쏟아졌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휠체어에서 이탈을 하는 그런 안전사고가 2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편의시설은 오히려 불편시설이 될 수 있고 전시행정에만 지나지 않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수원에 이 멋있는 수원에 이 열린관광 3곳이 좀 더 멋진 그 관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두 분도 아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3곳 다니셨을 텐데요. 어떠한 그 보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화성 행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도 화성 행궁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좀 업무적인 일도 있었고요. 이번에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구문화재청이죠. 그 국가문화청에서 유산청에서 국가유산에 대한 보편적 관람 환경 확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역시 아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우리 행궁을 동선마다 출입문에 관해서 턱들이 발생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문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부 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목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임시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기준에 안 맞게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지적 사항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보안 사항들을 국가유산청에 이제 제출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 공사를 진행 예정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우리가 일반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행에 어려움이 없이 이제 행궁을 둘러볼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홍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화성 행궁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본 사항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화성 행궁을 관광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있는데 예전에는 휠체어 타신 분들이 거기 열차에 탑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개선을 하면서 리프트를 장착을 해서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고요. 또 환궁 같은 경우에는 그 열린관광지로 조성이 되면서 그 관광 안내소에 시각장애인분들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점자로 되어져 있는 안내 책자 같은 것들도 많이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저도 며칠 전에 그 무장애 관광지 담당자 만나서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행궁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아쉬운 점이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운영 주체하고 지금 3년 뒤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체인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화성 어차죠. 네, 맞습니다. 예, 가서 저도 가보니까 그 어차 여러 대 중에 한 대 그 뒷부분에 그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 근데 이제 저는 연무대를 갔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자 안내 책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구비를 해놨는데 예, 예, 예. 이제 딱 배포를 하고 예. 그 안내 책자를 인쇄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다 구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게 이제 그래요?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새로운 책자를 지금 제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행궁에 가서는 그 점자 안내판을 안내 그 지를 받아서 그 활용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화성의 이 멋진 문화재 유산이 좀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고요. 저희들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원 FM 장판 정담 김진천의 편의시설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개국 1주년을 맞이해서 그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수원시 장안고 그 1월로 60일 천천동에 있는 1월 수목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들 다녀오셨을 테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교롭게도 그 이진욱 대표님께서 그 1월 수목원 BF 본인증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BF라 하면 그 베리어 프리 인증의 약자이지요. 그래서 BF 인증을 진행하셨다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1월 수목원 전체적으로 안내 한번 해주시죠, 대표님. 네, 1월 수목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장안구 천천동 1월 공원 내에 조성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약 10만 1,500제곱미터 정도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수원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2020년까지 공사가 진행돼서 2023년도에 개관한 그런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어떤 시설들이 있냐라고 좀 살펴보면은 그 수목원 내에는 여러 가지 정원들이 이렇게 테마 형태로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다산정원, 숲정원, 침엽수원, 생태관찰원, 초지원, 건조정원, 전시온실, 장식정원, 관목원 등 16종 등의 다양한 정원이 조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어제 그 오전에 비 안 올 때 얼른 다녀왔습니다. 그 작년에 가고 어제 오전에 가고 두 번째 갔었는데 그 사이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용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그 예상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그 수변 산책로에 그 전에 그 난간이나 추락 방지 턱이라 그러죠. 보통 그 데크에 옆에 추락할 수 있는 곳이 한 5cm 정도의 턱이 있어서 뭐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이 옆으로 쭉 미끄러진다든가 아니면 그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그 옆으로 추락하는 걸 방지 위한 그 5cm 정도의 턱을 추락 방지 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그때는 좀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고요. 제가 설치를 하면서 좀 기술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호수 내에 예. 데크 형태로 길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주셨듯이 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약자분들이 관람을 할 때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다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인식을 해서 난간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설치하는 방법을 그냥 단순하게
뭐 저희가 바닥에서 1.2m 높이에 난간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했을 때는 관람객들의 또 시야를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의 맞습니다. 예, 사항이 예. 있다 보니까 그 추락했을 때 상당히 그 안전 사고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1.2m의 기준에 맞는 그런 난간을 설치하는 걸로 정했고요. 좀 추락을 했을 때 다칠 염려가 좀 덜하다라고 하는 구간들은 한 60cm 정도의 낮은 높이의 난간을 설치해가지고 그 관람하는데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 저기 대표님 손길이 다 썼네요. 근데 이제 저도 거기 보니까 이제 쇠 파이프 종류로 돼 있던데, 네네. 편철로 돼 있나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겹 이렇게 설치되다 보면 시야를 막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휠체어 사용자 분들이 그 바닥에서 120cm 높이가 딱 그 휠체어 사용자 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딱 맞더라고요. 관람에 제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서 정말로 강화 유리로 좀 할 생각을 못했나 그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그 생각도 했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그 철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 그러니까 예, 투명 유리를 했을 때는 새들이 새가 또- 부딪혀가지고 다 이제 좀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는 그걸 그랬군요. 방지하고자 좀 틈이 있는 걸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아유 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철새에 부딪히고 새들 부딪혀서 사고 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러면 저기 최덕권 부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네. 총평을 한 말씀 해주시죠. 1월 수목원은 저희가 BF 대상이기도 하지만 적합성 확인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23년이죠. 준공 당시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적합성 확인 업무에 관한 설치 기준만 맞으면 됐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사로가 있을 때 손잡이 형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따라서 저희는 높이 기준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명률, 관람 실질적으로 휠체어 사용자들의 관람 동선에 대한 눈높이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법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기준에 맞춰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 승인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가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좀 발견을 해서 저 이진웅 대표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매개 시설부터 그다음에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 시설, 그 나머지 기타 시설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개 시설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개 시설이라 하면 이제 보행로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가서 장애인 주차기에 주차를 하고 내려서 그 표 구매하는 그 장애인은 일단 무료 보호자까지 무료라서 그렇게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안쪽에 그 뭐 수변 데크랄지 아니면은 뭐 외부에 그것도 아마 매개 시설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럼 제가 먼저 매개 시설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가보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이 5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주차 구역도 여러 면이 있던데 전기차 주차 구역 여러 면 중에 한 면은 또 3.3m로 좀 넓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장애인 차량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도 전기차를 충전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가 잘 돼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참 일반 주차 구역에서 그 주출입구로 가는 그 통로에 그 차도와 그 교행하는 구간에는 또 고원식으로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오르내리막하는 그 시인성이 좀 표시가 잘 돼 있어서 그 보행자 우선인 도로가 잘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주차 사전 정상기가 그 단차가 150이나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인증 평가를 받으면서 예.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일단은 그 당시에는 그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사전 정상 없이 나가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거 문을 개관할 때는 아 이게 없었던가 보구나. 그러고 나중에 이걸 갖다 놓다 보니까 그런데 아 그렇죠. 그 뭐 안내 굳이- 표지판도 부착을 해놨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정산하고서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적 지원을 받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외부 쪽 내부는 좀 2단 저기 천천히 보시기로 하고 최덕근 부장님 뭐 외부에서 그 매개 시설에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일단은 뭐 1월 수목원 관련해서 주차장에서부터 아까 안내 매표소 그리고 테마별 정원까지 한 바퀴 전체 둘러보는 시간이 대략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쭉 둘러보면서 군데군데 경사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수평 접근이 가능한 평지로 구성돼 있어서 휠체어나 노인분들, 유모차들이 이동하면서 관람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설계가 다 잘 돼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 매표소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 마주하는 게 안내 매표소거든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안내 매표소 근처에 바로 이제 설치돼 있다 보니까 역시 접근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마별 정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입에 촉지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점자 안내가 가능한 촉지도가 테마별 정원마다 설치돼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어떤 정원이 시각 장애인들도 어떤 정원의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안내가 잘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저는 거기를 돌면서 아유, 집 가까이 있으면 좀 자주 와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매일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만약에 뭐 가까이 살면 친구 만날 때 여기 와서 만나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방문자 센터를 가보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 증명서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간 분하고 이제 보호자 얘기를 했더니 표 2장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구도 마찬가지로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불편이 없게 그 깊이라든가 깊이 450 뭐 그 안내판 높이 같은 것도 다 적정하게 이진욱 대표님이 잘 해주셔서 이제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발견한 게 뭐냐면 주출입구 그 오른쪽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있고요. 바닥에 조명 블록 2장이 이게 일직선이 안 되더라고요. 바닥 조명이 조금 왼쪽으로 좀 와 있어서 아 드디어 찾았구나 싶어서 다 사진을 얼른 찍었었는데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좀 바닥 그 조명이 2장이 있어서 이건 좀 아쉽다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그 점자 블록을 먼저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촉지도식 안내판이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규격을 잘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이 근데 이게 꼭 저기 그 이진욱 대표님을 그 성토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아유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네. 전혀 아니고요. 올바른 설치를 위해서 좋은 지적 예, 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 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저 그 주차장에서 그 주출입까지의 진입 공간은 뭐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중간에 뭐 저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 수목원이라는 데가 뭐 좋은 날에도 오지만 궂은 날씨에도 이제 많이 예, 찾으시거든요. 예. 장애인 주차장에서 약간 지붕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관람자 센터까지는 좀 비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예.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네, 이제 그 뭐 차양막이라던가 그런 지붕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최덕권 부장님 말씀도 없으시면 네. 그러면 그 방문자 센터로 가기 전에 이 밖을 그 안쪽에 내부에 있는 외부를 한번 그 찾아보도록 저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덕권 부장님 노래 하나 아니면 음악 하나 신청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끝난 드라마인데요. 선제옥고 티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OST 중에 하나인 소나기 신청합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쏜 FM
장판 정담의 김진철의 편의시설을 듣고 계십니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1월 수목원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는 그 내부가 아닌 그 뭐 수변이랄지 아니면 그 산책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바닥 마감도 미끄럽지도 않고요. 또 뭐 경사도 다들 완만하고요. 그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아주 편하게,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 분들도 바닥에 그 시인성도 좀 확 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만 있으면 뭐 너무 좋겠다라는 감탄만 연속 하다 왔고요. 또 물가에도 그렇게 편하게 그 다닐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시 온실 그 주 진입 경사로가 보니까 10분의 1이더라고요. 왜 그 부분만 그렇게 10분의 1로 풀었는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진욱 대표님 거기가 10분의 1 맞죠? 원래 계획은 1대 12 1대 10. 경사로 설치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그 전체 높이가 약간 그 처음에 그 레벨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높아지다 보니까 기울기 자체가 약간 좀 세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굴곡을 져가지고 동선을 완만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예. 또 S자를 너무 크게 굴곡을 지다 보면은 또 이용자분들이 그 옆에 또 그 식물이 있는 데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세게 해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휠체어 이용자분들은 수직 이동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승강기를 만들어가지고 2층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고 내부에 그 방문자 센터 안을 지나서 이제 그 게이트 표를 내고, 게이트도 널찍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분수대일 수도 있었고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여기가 10분의 1이 돼 있어서 여기를 왜 이렇게 못 풀었나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부를 보자면 하나 특이한 게, 작년에 제가 그 수변 데크를 갔을 때는 그 수변 데크에 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여기 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갔었는데, 어제 그 일요일날 가보니까 다 추락방지 턱 내지는 난간이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대표님? 일단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손잡이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추가를 반영해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처음에 수목원 조성을 할 때 그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받느냐고 조금 더 이제 늦게 설치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고. 네네. 예, 그래서 보니까 그 뭐 물에 빠지거나 이렇게 좀 위험한 곳은 난간이 좀 높기도 하고요. 또 좀 뭐 추락해도 덜 위험하다 이 말은 좀 이상하지만, 큰 위험이 없는 곳은 또 난간이 낮거나 아니면 추락 방지 턱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걸 아주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최석권 부장님도 뭐 혹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턱 관련된 부분들, 예. 경사로 부분들이 이제 기준에 약간 안 맞게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후 점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용 승인 이후에 1년 내지 2년 안에 다시 한번 나가서 시설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로 해서 한번 개선 사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턱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안전 관련된 부분 인증 때 다 반영이 됐었는데 추후에 설치되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한 번씩 하고 난 이후에 설치되는 미비한 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관련 주관 기관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그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수원시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거의 유일하게 사후 점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화장실에 그 수전 세면대 그 내원수 점자 스티커가 어디는 붙어 있고 어디는 빠져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비상호출벨도 두 개가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칸 안에 이제 한 곳만 설치된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 다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 화장실에 있다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 눈에 확 띈 건 또 뭐냐면요. 그 수변데크 쪽에서 그 진행하다가 온실 그 전시 온실을 나와서 오른쪽에를 보니까 그 게이트 볼장 쪽에 돌계단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쪽에 돌계단이 있나 의아해 했는데 돌계단 쪽에 가 보니까 그 계단 시종점에 그 뭐 조명 블록도 없고요. 손잡이는 잘 설치돼 있던데 그쪽은 이쪽 그 공간이 아니었는가 봐요, 대표님. 예비인증,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그 평가 기관에서 이쪽 부분은 좀 그 BF로에서 벗어난 부분이다 보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BF로라고 하면은 그 공원 내에서 무장애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말합니다. 예, 주동선만 네, 하시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저같이 지체 그 하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돌계단 특히 그 손잡이 없는 그 비정형 돌계단이 아주 그 위험하고 참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어쩌 이런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안쪽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왼쪽에 보니까 그 목재 침목 아니면 목재 그 데크는 아니고 디딤판을 해놓은 그런 길이 있던데 한쪽은 그 잔디와 디딤판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바로 측면에는 또 그 목재만 쫙 연결된 그 길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꼭 두 개를 했는지 혹시 그 이유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BF로 그러니까 주 동선 같은 예. 경우에는 다 포장을 해가지고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일단은 그 이제 목재로 이렇게 건널목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구간은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틈새가 좀 발생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딤석 간격이 한 60cm 간격으로 돼 있고 그 옆에 그 목재만 쭉 연결된 길이 또 있던데요. 공간이. 아마 그 주동선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놀이 공간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네, 맞습니다. 무슨 네. 특별한 저도 의도가 있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뭐 시민 누구나가 이용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외부 계단도 마찬가지로 아마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BF 동선, 주 동선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외에는 아마 디자인 쪽으로도 풀어낸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디딤판을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선 BF로라는 주동선에 보면은 바닥에 이제 이렇게 동선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그 중간중간에 표지판으로도 설치를 해놨고요. 바닥에 이렇게 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이 길로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그 BF로를 따라가지고 그 관람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도 현재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로도 있을 뿐더러 정말 뭐 꼬투리를 잡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로 볼 때 너무 만족스럽고 한 공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덕권 부장님 뭐 그 외에 그 외부 공간에서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외부 공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다들 잘 해주셔가지고 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 중간중간에 발생한 턱들과 그러니까 디자인 측면으로 풀어낸 이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은 좀 시각으로 그런 안내들은 잘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주출입 그의 촉지도식 안내판하고 그 말씀도 드렸지만 그분들은 이제 이 저기 리모컨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 안내 같은 건 제대로 잘 되어 있나요? 중간 중간에 이제 BF로 이렇게 3거리, 4거리 요 지점에는 음성 안내 장치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아. 리모컨을 작동을 하면은 방향이 어디를 그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이제 외부 공간, 그러니까 내부가 아닌 실내가 아닌 실외 공간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예,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진웅 대표님 선곡해 주시죠. 네, 신승훈의 추억 속의 재회라는 곡을 신청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제 그럼 그 실내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실내라 하면 그 방문자 센터가 있죠. 방문자 센터가 그 1층이 있고 지하 1층이 있습니다. 뭐 지하 1층은 사무실도 있고 표본실도 있고 뭐 전시 공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1층에 보면 뭐 커피 그 숍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 저기 뭐야 외부에는 외부 카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판매 시설도 있었고 뭐 화장실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저 내부 쪽을 한번 우리 최덕근 부장님 먼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방문자 센터 지상 1층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휠체어, 유모차, 그 비치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휠체어나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이동하다가 힘드신 분들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비치까지 해놓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방문자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 온실에도 그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센터 내에 영유아용 우리 임산부 휴게 시설도 설치돼 있어가지고 영유아를 동반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내부가 그냥 뭐 넓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햇빛 정원 그 썬룸도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카페도 접근하기도 용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그 화분 같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뭐 출입문도 충분히 휠체어 사용자들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잘 돼 있었고요. 내부는 큰 문제 없었고요. 뭐 지하로 가더라도 제가 갔을 때는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전시 공간도 휠체어 사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통로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부는 그 정도면 됐고요. 위생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수원 1월 수목원이 그 공립 수목원 중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저희들이 전시관에 많이 떠들었던 BF 인증을 받은 그런 수목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일익을 담당하시는 우리 이진욱 대표님, 그 혹시 뭐 인증 진행 과정 중에 뭐 에피소드랄지 아니면 뭐 어려움이랄지 이런 얘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원에 대한 BF 인증이 21년도 12월부로 이제 12월 4일 날 의무가 됐거든요. 예. 근데 요 예비 인증을 진행을 할 당시에는 그 이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그 관련된 법이 2년 전에 이제 통과가 돼서 19년 12월에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예비 인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공원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 국립 공원 중에서는 처음 예비 인증을 진행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정말 수원이 앞서가는 수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의무 대상이 맞았는데 예. 공원은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말 네. 이 수원 방송을 한다는 저도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진웅 대표님이 뭐 공원 다른 공원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건축물도 VF 인증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뭐 공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군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수원 내에서는 영웅수목원도 저희가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1호 수목원도 예, 무사히 잘 마쳤고요. 예, 네, 하여간 네. 우리 저기 BF 인증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열일하시는 우리 이진웅 대표님 더욱 분발하시고 잘 부탁드리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은 내부 시설은 넘어가고요. 그럼 위생 시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방문자 센터에 있는 그 위생 시설에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 이렇게 좁은 통로,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한 그 통로를 그 양쪽에 이렇게 분할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가서 그 보통 장애인 화장실이 뭐 1.6m, 2m인 반면에 면적은 엄청 넓게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가 아주 편하게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가셔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널쩍한 공간이었고요. 하나 아쉽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감지식 센서가 다들 고장이 나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전지를 이렇게 갈아 껴야 되는데 그게 건전지를 갈아 끼면 되는 질도 잘 모르시는 그 관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다 거기다가 배터리가 아닌 상시 전원을 연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문자 센터도 가보고요. 그리고 또 이 전시 온실에 있는 화장실도 가봤는데 다 그 기준에 아니면 이용하기 적절하게 그렇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우리 최덕헌 부장님은 뭐 혹시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적합성 확인 업무 당시에 예. 저희가 이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들은 다 그 당시에 보완을 다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는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나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었거든요. 예. 네, 그 당시하고 크게 변화된 건 없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배터리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것도 저희가 물어봤었거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요. 네. 또 이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시커먼 그 윗부분을 그 이제 드라이버로 돌려서 개방을 한 다음에 건전지를 받고 끼면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사후 관리 때 저는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예비 때 이제 예비 인증 시에 이걸 이제 상시 전원을 연결하라 그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예. 하면은 그 이제 세면대 옆에 저희가 손을 이제 씻고 나서 손을 말리거나 예. 이제 그 타올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잖아요. 예. 그 핸드 타올 디스펜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벽 쪽에 매립을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매립을 못하다 보니까 약간 돌출이 됩니다. 예. 그 이제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다 보니까 그 이용자분들의 머리가 찍히는 그런 사고들이 간혹가다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매립을 못 해가지고 거기 주변에 이제 그 충돌 방지 조치까지 한 걸로 조치한 그 좀 아쉬운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정리된 위생시설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내시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설은 내호수 점사 표시 탈락 몇 군데 탈락된 거 빼고는 뭐 다 잘 돼 있고 제가 아쉬운 거는 그 전시 온실에 갔더니요. 그 이제 전시 온실 내부에 들어갔더니 한쪽은 좀 기울기가 좀 높은 경사로가 있었고요. 좌측은 좀 기울기가 낮은 경사로가 있었는데 높은 경사로를 가지 마시고 낮은 경사로를 이용해서 승강기를 이용하시면
저 위쪽에 공간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그 편의시설 안내기호라고 하는 그 보통 분들이 얘기하면 그 접근성 마크, 휠체어 마크가 그 우리 BF에 적정하지 않은 그런 휠체어 마크가 있어서 우리 이진욱 대표님 했는데 왜 저런 마크가 있을까 좀 아쉬웠는데 나중에 한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요. 우리 지금 그 1월 수목원에 대해서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 뭐 많이 없어요. 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봐서 몇 군데 발견했는데 1월 수목원만 같은 곳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뭐 영웅공원도 나중에 한번 그 둘러볼 거고요. 그 둘러볼 곳이 많은데 오늘 아니면 두 분 저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한번 둘러볼까요? 아까 우리 열린관광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말 나온 김에 우리 수원의 열린관광 대상지 3곳 그러니까 그 화성행궁 그다음에 연무대 그 연무대하고 창녕문은 같은 한 덩어리고요. 그 장안문 우리 하나씩 맡아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한번 집중 분석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 노래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고봉산님의 아메리칸 마드로스를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들으셨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개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판 정담 안녕. 안녕.